부모님들이 이거 하시고 차라리 내가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지금 새학기 시작할 때 이거 만들었으니까 제가 글쓰기는 아이들, 어머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고 아이가 이제 강의를 듣거나 어머님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글쓰기를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글의 조직인데요. 아이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글쓰기 할 때 개요 짜는 애들 많나요? 제가 볼 땐 많이 없던데요. 예, 글쓰기 할 때 개요 안 짜고 바로 쓰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글쓰기 개요 짜셔야 돼요. 이거 안 짜는 친구들은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마지막에 고쳐 쓰기 싫어해요 라는 친구들 이거 안 짜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개요 짤 때 개요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요는요. 핵심 단어 정도를 어떻게 짜야겠다는 것만 이렇게 조직만 해주시면 되고 글을 줄줄줄 쓰는 게 아니에요. 개요는. 글을 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핵심 어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거나 아이디어를 요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념 구조도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고 초고를 쓰는 거지 이걸 없이 초고 쓰잖아요. 그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주제가 없는 글이 되거나 내용이 없는 글이 되거나 해서 초고를 쓴단 말이에요. 초고를 쓰고 나서 보면 이 초고 쓸 때도요. 초고는 진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독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제를 고려해야 되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요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초고 이걸 가지고 초고를 써요. 결국에 요거 가지고 다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고 나도 이게 완벽하면 작가죠. 이렇게 쓰면 작가예요. 그냥 작가 바로 데뷔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 없이 그래 조직도 아이디어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세 개 쓰다 보니까 초고를 쓰고서 고쳐 쓰기 단계에 왔을 때 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 문단도 구분이 안 돼 있고, 누구한테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단계에 왔을 때 고쳐 써야 되잖아요. 이 글은 완전히 고쳐 써야 되는데, 어떤 고쳐 쓰기가 되냐면, 그래, 조직이 엉망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 쓰기가 처음부터 뭐 단순히 그냥 단어 몇 개 바꾸고, 맞춤법 몇 개 바꾸고, 이게 아니게 되고, 딱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뒤집어서 다시 써야 되니까 애들이 내가 열심히 다 써놨는데 그것도 연필로 손으로 이렇게 막 손가락 아프게 썼는데 이거 싹 다 고쳐 이러면 누가 쓰고 싶겠어요? 쓰고 싶지 않죠. 그래서 고쳐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이거 글의 조직 그 다음에 초고 쓰기 하고 다시 그러니까 글의 조직이 안 되고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초고를 써놨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고쳐 쓰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아이가 개요를 안 짜거나 목표가 정확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으면 글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예. 요것만 연습시켜 주셔도 돼요. 가정에서. 다른 거, 뭐 문학적 글쓰기, 시쓰기 이런 것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를 가정에서 어떻게 맨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독서감상문도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개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만 쓰면 되는데 남자친구들 아까 글쓰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글쓰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여자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얘한테 못 쓰는데만 인식시켜 주시면 애가 이 글쓰기라는 건 나랑 진짜 안 맞는 거 스트레스 받고 맨날 싫은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딱 잘하게 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 개요 짜고 초고 쓰고 자료 조사하고 목표하게 요것만 하게 해주셔도 정말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글쓰기가 됩니다. 맞춤법은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어떤 부분인 거지, 맞춤법을 잘 썼다, 못 썼다를 가지고 거기서 체크하는 거는 사실 뒤에 추후의 문제예요. 아이가 구조는 좋은데 맞춤법이 좀 틀린다. 괜찮아요. 맞춤법은 유창해지면 그때 다 잘 쓰게 돼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맨날 엄마한테 혼났던 게 뭐냐면 무엇이 할 때 쌍시옷 있죠. 쌍시옷. 그래, 아따, 뭐 했다, 얻다 이거 할 때 쌍시옷 안 써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비읍시옷 이런 거 맨날 틀리고 저 그랬어요. 근데 그거
전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가면 자기가 이제 인식해서 아니면 망신을 한번 당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많이 틀린 경험이 있으면 싹 고쳐져요. 띄어쓰기도요, 그렇게, 어, 그거부터 아이들한테 지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1, 2학년 띄어쓰기 잘 못해요. 5, 6학년 때도 못하고요. 띄어쓰기는 문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띄어쓰기라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지, 우리말이 왜 어렵냐면 띄어쓰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배울 때. 이런 부분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 이 부분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 확인하고 뭐 주제 파악하고 이런 거. 근데 여기에요, 여기. 아이디어 생성과 초등학교 그 시절에는 개요짜기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글쓰기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이 부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글을 쓰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얘부터 시키셔야 돼요. 얘부터. 아이디어와 개요짜기부터 시키고 글을 쓰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 예시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쓰기는요, 어느 단계든 돌아가서 이 글쓰기라는 게 다 그래요. 4단계에서 1단계로 갈 수도 있고 3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계율을 짜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조사하고 고쳐쓰기 하다 다시 돌아가고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일자로 쭉 이렇게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쓰기 교육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쓰기 교육론에 나와 있는 이론이에요. 자, 그 방법대로 학교에서 이제 쓰기 교육을 지도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네. 자, 그런데 이게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요. 시간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글쓰기 차분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아이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글쓰기 차분하게 할 시간. 책 한번 제대로 이렇게 꼼꼼히 읽을 시간, 자료 조사할 시간, 그걸 가지고 정리할 시간, 그걸 가지고 개요 짜고 쓰고 다시 고치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글쓰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애들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글쓰기 차분하게 이렇게 해본 적 있니?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요. 이 소리 진짜 많이 해요, 애들이. 아이들이 이럴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만드는 시간들이 학원을 보내거나 논술학원을 가거나 하면서 이때라도 책 읽어라. 진짜 논술학원의 목적이 글쓰기가 아니라 이럴 때라도 책을 읽어라 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논술학원 고르실 때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느냐, 2주에 한 권씩 읽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책 2주에 한 권씩 읽으면 너무 조금 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점을 보셔야 되냐면 책을 2주를 읽더라도 아이가 2단계별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괜찮죠. 이 단계마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 보고 하면요. 아이가 책도 꼼꼼히 읽고 글쓰기도 꼼꼼히 할 수 있어요. 비록 3주가 걸린 책도 있을 거예요. 톰 소유의 모험 이런 거 이만하게 두꺼운데 이거 1, 2주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미국 역사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고요. 거기 안에 관련된 노예제도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상식이 들고 지식이 들고 그럼 쓸거리가 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제 논술학원에서 보통 커리를 짜시겠지만 그런 거를 선택하실 때 하나의 팁은 아이 책이 일주일에 한 권이다 이런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책을 읽고 뭘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 어떤 거를 쓰는지, 뭘 쓰는지, 2단계에 맞게 쓰는지 여기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책을 일주일에 뭐 한 권 아니면 2주에 한 권을 읽어도 글쓰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논술학원 안 간다면 이 단계별로 시간을 넉넉히 주고 쓰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부모님들이 이거 하시고 차라리 내가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지금 새학기 시작할 때 이거 만들었으니까 제가 글쓰기는 어머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고 아이가 이제 강의를 듣거나 어머님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글쓰기를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이 부분만 해주세요. 사실 문학적 글쓰기라든지 이런 부분 다루다 보면 화나요. 예. 왜 이렇게 표현력이 약해?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지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기는 학교에서 다루는 걸로 시화전하고 이러는 걸로 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